대통령 서거일이에요. 8월 18일. 그 이야기를 관점을 두고 한번 이 방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막 DJ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말이 실력도 신뢰도 없는 정당들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진영 사람이 심판 보려고 하는 거. 방송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왜냐? 평화시라면 심판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양비 양시로는 볼 수 있다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흑화된 정권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기서도 지금 심판 봐? 특히 김은경 혁신안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고 생각했다. 신문 보고 알았다는 한덕수랑 다를 게 없고요. 읽어보시죠. 네. 내용도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당대표였던 사람이 혁신안을 읽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요즘 비가 많이 온 뒤로 수박 맛이 안 납니다. 그냥 수박향 맹물 맛이 나는데 이게 정치인이 할 말인가요? 그냥 맹물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라서 너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무슨 혁신안 발표한 지가 며칠인데 이 날까지 인터뷰를 하는 날까지 혁신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을 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라도 못하지. 주로 이제 이낙연은 아까 그 저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민주당 혁신의 길을 잃어. 저 말은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어. 제2의 DJ가 필요해. 이거는 내가 필요해.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근데 혁신은 읽어보시고요. 지역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렇게 만납니다. 저거 소위 말하면 이제 호남 정서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노무현을 만들었던 호남 사람들의 정서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우리는 지역 감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영남 사람도 호남 사람도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대부분이지만 어르신들 그런 거 있어. 문재인 대표 때 박지원, 안철수 등이 선동한 게 뭐예요? 문재인이 호남 사람 홀대했다.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 국민의당 찍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어르신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대단한 뭐 전국 순회같이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몇 명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저 메시지 하나하나가 계속 민주당을 흔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이 하는 행동이 저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부끄러운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이렇게 종로구, 지역구 포기할 때부터 이게 마지막 정치 행위라고 자기가 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 갈 때도 누가 보면 대선 패배하고 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경선 패배하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경선 패배했다고 유학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학도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행동 자체가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은퇴합니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보기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 기사에서 정말 잘 써줬다고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혁신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면에서 조국에 대한 팩트라던가 이재명에 대한 팩트는 아예 모르고 그냥 까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저 봉지욱 기자가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한 거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뭐 알려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한 게 나왔고 그게 경기 무슨 인터넷 매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전달돼서 대장동 터뜨렸는데 윤영찬, 이낙연, 박광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건데 최소한 대장동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 하나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혁신안은 반대하고 이재명 흔들려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선언하고 혁신안이 나오니까 대의원제 폐지는 반대하면서 사실은 하위 10% 20% 감산을 반대하는 저런 모습. 어쨌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저런 거예요. 지금이 평시냐고요. 폭정에 양당 다 비판하면 자기가 돋보인답니까? 그냥 진영 사람 아니야. 평론관 하시죠? 어디 YTN에 나오는 중도 평론관 하시면 딱 맞지? 근데 팩트를 알아야 평론을 하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기본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요.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지.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끌려갔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거야. 목에다가. 그러면 한 번쯤 비판해야지. 어제
정의당이 검찰 비판 논평을 해서 정의당이 약간 좀 그런 기회주의가 있잖아요. 둘 다 나빠 이러는 건데 네. 어제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논평을 내더라고. 정의당도 하고 있는 거 이낙연 안 해. 저게 민주당 맞아?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그 민주당 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이낙연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민주당 당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지금 굉장히 간접적으로 계속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치를 할 거면 정치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 처음에 그 정치 은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뜻이 변함없다라고 한 번 더 밝힌 다음에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스탠스를 밝혀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진짜 사람은 능구렁이 같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저 박근혜 이명박 사면 같은 이야기 했던데 대충 그런 취지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아우 사면발이 진짜.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약간 자의식 과잉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럼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 너 뭐 돼?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낙연은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도지사 할 때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자의식 광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야. 경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재명 따위한테 지다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떨어뜨려. 대장동 막 투척해. 그런 마인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총리로 있으면서 부동산 같은 거 망해먹고 뭐 검찰개혁 방해하고 말하자면 총리일 때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총리일 때 조국 법무부 장관 내려오게 만들고 당대표일 때 추미애 장관 내려오게 만들고 적들이랑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180석 만들어줬더니 개혁 안 해가지고 결국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등등 선거를 다 망친 바로 그런 인물의 시작점. 그런데 그 시작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영장 청구해라. 비회기 중에 해라. 회기 중에 하면 또 투표를 붙이네 많이 하니까 비회기 중에 하면 난 나가겠다 이거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하면 당연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정해진 절차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걸 그대로 이제 활용하려면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영장 청구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검찰은 일부러 회기 중에 분명히 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누구 때문에? 소위 말한 비명계 때문에. 네. 니들끼리 열심히 지지고 한번 볶아봐. 당 갈라지는 거 한번 우리 구경 좀 팝콘 좀 먹어보게. 지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소위 이낙연계 비명계가 아니었다면 불체포 특권은 헌법적 권리예요. 더군다나 이런 시기 정치 탄압이 확실한 이런 영장 청구가 만약에 비명계 이낙연계가 없었다면 저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 민주당이 170석이 똘똘 뭉쳐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는 대로 족족 부결시켜버리면 된다고. 결국 이낙연 때문이잖아요.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한번 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약 70% 정도가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창피할까 싶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70%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그렇죠. 표현해요. 네. 사실상 만장일치. 뭐냐면은 본래 임지님이 그렇듯이 여론조사가 오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나는 진보층이 하면서 윤석열 잘한다 누르고 그런 사람도 많아. 윤석열 잘한다 누르고 그리고 나는 진보층이야 윤석열 잘하는데 이재명은 싫어 이낙연을 찍는 거지. 지금 민주당 야권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70%는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60% 이상은 여론조사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저게
이낙연의 입지인데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그 본인이 부산에 간다 이런 거를 부산시당에 통보도 하지 않았었는데 부산시당이 당일에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한 번씩 하는 행사, 원래 행사. 그 행사를 자기가 강연하는 날 잡았다고 부산시당을 잡들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수기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가 강연을 부산에 가면 부산시당이 멈추고 차렷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웃겨. 자의식 과잉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면 뭐 너 뭐 되냐고. 가만히 있어봐. 똑같은 거 아니야? 새날이 부산에서 공개 방송하는데 서운숙 최고위원이 행사를 잡아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냐? 자기 뭔데? 아이씨. 자, 어제 경향신문에 헤드라인 이거예요. 이재명 구속될까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속내. 저걸 동감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반박해드리려고요. 저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당대표를 내려놓고 비대위가 꾸려지고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간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뭘 한참 모르네. 저거는 일부 진보 블록에서도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맥락이 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만장일치의 우뚝 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내려놓게 하거나 구속되거나 하게 되면 더 분노하는 지점에 대한 걱정이 돼야지. 그렇죠.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사라지는 보면 일시적으로 출렁할 거예요. 못 지켰다고 민주당 미친놈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재명 사라지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층까지 완전히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는 충격적인 계기가 될 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쪼개거나 뭐 분열시키는 이 계기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걱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더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막 하는 것이지 좀 물에 물 탄 듯한 사람 정치인 하나 뭐 엄중하신 분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민주당 깨져요. 심정적으로 깨진다고. 우리는 민주당 편 못 들어요. 알고나 계시라고.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입니다. 벌써 14년 됐어요. 14년. 그렇구나. 벌써. 이재명 대표의 그 국회의원 실도 818호죠. 그래요? 그때 이런 의미를 부여했었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제 김대중, 이재명은 닮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좋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그 전투형 노무현이라고 그랬었어요. 비슷해. 네. 스타일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한번 떨어지고 지금 당대표 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모로 김대중 대통령과 닮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818호랑 그런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상인의 현실 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잘 매개 살릴 수 있으면 나는 정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일어선 게 언제예요? IMF를 김대중 대통령이 잘 막아내고 국가를 디지털로 만들기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 개방해가지고 한류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정책 같은 거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중경제론 같은 거나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완전 석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책들 때문이거든요. 석학. 네. 이재명 대표도 경제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멋지 않잖아요. 우리 대선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저 3프로 TV 이런 데 가고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어떤 그 맞아요. 감각 이게 굉장히 묘하게 닮았다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인정을 합니다.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나, 그러니까 그 서민복지제도나 뭐 지역화폐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리하여 평행이론, 김대중, 이재명 평행이론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이재명 대표나 김대중 대통령도 뭐 예를 들면 이낙연이라든지 윤석열처럼 어떤 꽃길을 걸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규 수업을 자기들 스스로 막 뭔가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네. 막 이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런 거죠. 김대중, 김영삼 대선에서 붙었죠. 근데 그 앞에 당선된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걸 수습한 게 김대중이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서로 붙었죠. 간발의 차로 졌죠.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죠. 그걸 수습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담고 심지 않아도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바뀌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평행 이론적인 것들이 맞춰지는 거죠. 아, 그러면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은 노벨 평화상까지 되겠네요. 다른 거 그러면은 맞아야지. 완벽한 평행 이론이 평행 완성되네요. 이론이요. 어. 네. 평행 이론이라는 게 저게 약간 서동유 같은 거예요. 평행 이론이다 하면 그렇게 이루어져. 보통 그래. 지금 국민들 아마 보수한테 물어봐도 다음 대통령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수 쪽에서도 한 반 정도는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심리적 저항감이 떨어져요. 당연하다고 느끼면. 일종의 대세론 같은 거. 자, 근데 지금 요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DJ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시는 우리 낙연이 형, NY가 어떻게 DJ를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DJ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꽃길만 걸었잖아. 어떻게 DJ랑 비교를 해. 호남 사람인 거 빼고는 DJ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제 무슨 얘기했더라. 아, 그 얘기했구나. DJ도 전두환을 사면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한 이쪽의 당위성을 살포하면서 DJ도 전두환을 사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 이 양반아. 그때 사면발의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한 건 피해자가 나 당사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한 거지. 이낙연하고 박근혜 이명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낙연이 무슨 피해를 받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는 완벽한 정답은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나왔는데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영남이나 군부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토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단독으로는 당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JP 연합해갖고 박태준까지 연합을 했어.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영남과 군부를 향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잠깐만요. 문 봐라.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예.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전화 드릴게요. 예. 그분이십니다. 아, 참. 그분 전화는 받아야죠. 박용수 검사는 지금 까먹고 있는데. 저 DJ랑 닮은 사람. 그러니까 꽃길만 걸은 이낙연 입장에서는 DJ를 언급하는 게 연관상심인 거지. 그래서 호남이 버린 거예요. DJ는 존나 팔았는데 진짜 DJ 같은 건 이재명이잖아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이 잼빠님, 블루토바즈님, 사랑합니다님, 은정님, 나라 왜 이럼님까지 감사합니다. 예. 탄핵 마렵다님, 탄핵 마려우세요? 그러면 싸세요. 쏘세요. 예. 자, 탄핵 마렵다님 좀 그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새날 매일 듣는데 집에 있던 우리 중1 딸이 아빠 저 아저씨는 항상 왜 화나 있어? 그래서 우리 딸 앞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우셔서 그래 했더랬죠. 푸나님 혈압 조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정청래 의원님이라는 아니야. 네, 의견이 많은데 아닙니다.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분은 한 분뿐이에요. 엘모.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는데 일단 1부를 마칩시다.
그리고 PPL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국노 돌아오지 마라부터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새날맞게 PPL 가겠습니다.